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솔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끝 발전문제 문제풀이 숙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국사랑 세계사 둘 다 전반부가 원래 되게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라는 사회와 이제 양반이라는 그런 두 가지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선 초기에 나타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 되게 느렸는데 지금 점점 빨리 나가고 있어요. 이제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마찬가지로 세계사 같은 경우도 물론 학교에서 이제 중국을 배우겠지만 원래는 서양에 있는 중세 유럽 사회 그리고 르네상스까지 연결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사랑 세계사 진도가 약간 늦었던 건데 이제 빨리 나갈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그걸 대비해서 국사랑 세계사 진도 빨리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이제 국사가 보면 이제 임진왜란까지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세 로마 사회, 중세 유럽 사회와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은 중국의 송나라와 먼나라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 이렇게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대비를 이렇게 시험범위에 이렇다는 것을 감안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제 발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몇 쪽이냐면요. 교재 21쪽이에요. 빗대에 반사돼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네, 문제집 우리 21쪽부터 발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설명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23쪽인데요. 17번, 18번, 19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문제 오늘 많이 풀었죠? 네, 이렇게 내용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풀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설명한 모든 내용 빨간색 필기하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으며 공이 많아가지고 세조의 죽은 다음에 계속 중앙에서 벼슬을 유지했던 사대부애들 우리 뭐라 그럽니까? 무슨 구파? 훈구파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써주세요. 이거 설명은 바로 훈구파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훈구파 사대부를 말해요. 자, 너무 쉽죠?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1번에 있는 말은 사림, 그쵸? 훈구에 박혀있는 세력 우리가 이제 사림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서인이라는 개념과 동인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살인파 아이들,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살인파 아이들이 분열돼서 만들어지는 서인이랑 동인이랑 이제 파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신흥사대부 안에 훈구파 사대부와 사림 사대부가 갈라지는 거 개념. 그쵸? 아시죠? 1번에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정치세력과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정몽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길제 연결되는 이 세력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림이라 그러죠? 네, 쓰세요. 이게 바로 사림의 계보. 사림이 대대로 이렇게 이러한 사람의 중심으로 연구가 성리학 공부가 연결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계보의 모습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2번, 3번, 5번 다 사림 세력 설명하는 건데 자, 4번 보세요. 사림하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앙의 왕권 강화를 정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중앙 집권적 통치에 관심이 멀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향촌 자치, 마을 그대로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 양반들 건드리지 말고 양반들끼리 알아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강조했기 때문에 왕이 강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인 세력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 싫어합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설명, 중앙 집권적 통치에 부국감에 힘썼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훈구파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참고로 자, 적어주세요. 참고. 그래서 살인파 세력은 기본적으로 뭘 강조했냐면 중앙 집권이 아니라 이번에 반대 지방 그 당시 이제 향촌이겠죠. 향촌은 이제 같은 말 시골을 말합니다. 시골. 지방사람 스스로 정치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 향촌 자치를 주장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립파와 세력과 훈구파에서는 서로 반대된다는 개념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사립파 애들은 주로 언론기관이 주술하였다. 자, 언관직이라는 말 써주세요. 적혀있죠? 자, 언관직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언론, 기능, 그 당시에
왕이라든가 옛날 이제 고위 관리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전하, 이 사람 잘못 깨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신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언론기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초중반부에 나오는 사람이죠. 사업부, 사관원, 홍문관, 쓰리사를 말하는 거 우리 3사라고 합니다. 3사. 자, 그래서 옛날에 살인파이들은 주로 이렇게 높은 벼슬이 있었던 홍급파 세력과 같이 높은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홍급파 세력은 좀 아니지만 믿겠지만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벼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견제한 거예요. 홍급파를 견제했다고요. 3번에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자, 모두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차례의 홍급파와 살인파가 서로 싸운 사건이죠. 뭐라 그럽니까? 사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옳지. 자, 여기서 공통적인 원인을 고르는 거. 자, 사화는 기본적으로 누구랑 싸우는 거라고요? 홍급파와 살인파가 서로 싸우는 이 대립구도 이해해주세요. 네.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에 2번입니다. 왜 왔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설명하겠습니다. 저 밑거의 밑줄침 제도에 대해 쓰세요. 거예요? 네. 누구 거요? 우리 중이? 네. 자, 그래서 이 당시 보면은, 자, 천거. 저 우리 시간 설명했었죠? 천거란 말은 지난 시간에 같은 말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화석화하는 거, 추천을 말하는 거였죠? 우선 추천대를 말했던 겁니다. 조광조라는 사람, 쌤 배웠었죠? 자, 조광조. 이거를 강조했던 거죠. 조광조라는 사람을 강조했던 사화 무슨 사화랍니까? 기묘사화라 그래요. 그래서 기묘사화 때 뭘 강조한 겁니까? 답은 그래서 천거합시다. 과거지도보다는 우리 마을에 옛날 내 출신에 있었던 서원에 훌륭한 선교가 있는데 이거 뽑자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뭐라 그럽니까? 현량과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흥급한 세력을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7번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조광조죠. 그래서 여기서는 7번은 조광조랑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 문제 사실 좀 살짝 어렵습니다. 약간 쓸데없는 말이기도 한데. 자, 4번 보시면요. 홍급파 세력 견제하는 건 맞기는 맞아. 근데 성조랑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문제가 참. 쌤이 아까 말했었죠. 조광조라는 사람을 이제 옛날에 주초위양이라는 글자를 생각던 그 나뭇잎을 이제 어떻게 했었던 그런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왕이 혼란스러워 있었던 왕이죠. 조선의 11번째 왕, 바로 누구입니까? 성종이 아니라 중종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7번에 몇 번입니까? 7번에 4번 되는 겁니다. 알았죠? 나머지만 같이 볼게요. 향약 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맞아요. 아까 나왔던 살인파 애들은 지방에서 그냥 자기 내버려두고 하는 서원생활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인파 애들은 향약 보급, 지방에 살았던 지방 스스로 만든 약속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 이상정치. 자, 7번, 2번에 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무슨 이합이 말하는 거라고? 승리학적 질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도교의 간청에 소요소를 펼쳐야했다. 쌤이 이거 설명을 사실 왜 안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이란 애들은 항상 성략만 우선을 하는 겁니다. 성략 말고 나머지는 모두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불교 완전 no. 그럼 당연히 도교 완전 no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은 도교는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이제 역사가 나오겠지만, 자, 선생님 보실 필요는 없는데, 원래 후급파랑 살인파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살인파애들은 서원에서 성략만 공부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략 말고 절대 다른 걸 되게 너무 싫어해요. 완전 노후예요. 근데, 후급파 세력들은, 물론 성략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불교나 도교도 공부할 수 있다. 아니면은 불교나 도교도 역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융합을 강조했다고. 짬뽕을 강조했기 때문에, 살인파 애들은 도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의 그런 이제 감독했던 그런 이제 도교의 사무소였던 소육사라는 기구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위혼삭제 사건으로 홍급파에 방관받아 사살당하였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요, 위혼삭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원래 중종이라는 왕이 있잖아. 잠깐 배경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중종 전에 우리 연성군이라는 왕이 있었죠?
중종이라는 사람과 이제 그 당시에 박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연산군을 몰아낸 거예요. 사실 암살해서 이제 중종 왕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중종을 도운 세력들, 당연히 그 중종을 도운 여러 가지 이제 도운 세력을 이제 우리가 공을 세운 사람, 공로가 있는 공을 세운 사람들, 이런 세력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살인파들이 이제 없애져가는 거야. 아니, 솔직히, 한 번 그냥 중종 왕 노는데 그냥 돈만 주면 됐지. 이거 가지고 평생 이런 이제 마치 이제 자기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껄렁껄렁하고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엄청나게 반대했던 게 바로 이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라는 사람은 이 열각 때문에 사실 이제 욕을 많이 먹은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혈련가를 추천하면서 훈구파를 몰아내려 했었고, 두 번째는 훈구파애들이 열심히 그 당시 왕이었던 중종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연말 도와줬는데 이것을 또 이제 무시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혈사체 사건으로 훈구파의 반격을 받아서 세력이 없어졌다. 서사란 말이 이게 재고란 뜻이에요. 알았죠? 없어진다고요. 7번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 동그라미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 사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그림은 옛날에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자, 그냥 알아주기만 해주세요. 자,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노상 알현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거 보면은 선비가 이렇게 가고 말을 타고 가고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 선비가 타고 말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 평민들이 어이구 나으리, 어이구 양반님 하면서 허리를 거의 90도에서 더 넘어간 120도를 꺾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신분사회가 엄청나게 양반은 하늘, 나머지 평민들이나 상민들이나 노천민들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바닥을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김덕신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이렇게 갓을 쓰고 있고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무슨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동그라미 친 사람 바로 양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양반 고르는 말입니다. 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에요. 하나는 그렇지 뭐. 자, 1,4,5번 자, 나머지 이제 오답인데요. 왠지 보겠습니다. 농민, 수고자, 상민으로 구성된 신분이 뭐라 그럽니까? 자, 선생님이 자, 신분 피라미드 이렇게 있었죠. 4가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맨 처음에 조선은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천민,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농민, 수고자, 상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바로 우리가 상인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상민이라고 그러죠. 3번, 행정신을 담당하면 대체로 일을 아버지, 아들 대대로 일을 한 애들. 얘는 우리가 이제 중인이라고 합니다. 중인. 얘는 보면 주로 이제 과거시면서 잡과를 이제 응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대로 관리되는 애들 말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은 국가에 세금 내는 애들. 세금의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상민이 하였어요. 자, 국가나 아니면은 개인에게 예속되어서 일을 하는 애들. 천민이죠. 사실 좋게 말해서 천민이지, 나쁘게 말하면 거의 노비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었어요. 7번에 2번. 18번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각 신분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같이 말 볼게요. 1번. 양반은 임화관청의 진출에 관직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 면제받았지. 여기서 말하는 국역은요. 국역은 나라에 내는 여기 있는, 나라에 봉사하는 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우리 세금 3가지가 있었죠. 세금 3가지 조세, 공납, 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세는 모든 땅 주인 다 내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농민들 중에서 땅 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양반들 땅 주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역은요. 이거는 모든 집이 다 내는 거거든. 근데 이 당시에 양반들 중에서도 고위 관문 양반들은 이걸 다 모두 면제받습니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뭐 일할 틈이 있느냐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이런 나라에 바치는 노동력, 국력을 면제받는 거예요. 과거시험에 합격한 특히 문과 사람들은요. 자, 2번. 나는 상면에 속하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어. 에이. 자, 설.
자, 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분 출신이에요? 중인이에요, 중인. 그래서 우리 홍길동의 아들 기억나죠? 아버지를, 우리 아빠를 father, my father 이렇게 대들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아이 빽빡쳐 나 진다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홍길동전의 기본 서두 내용이죠. 바로 여기를 배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른 신분이 뭡니까? 상민이 아니라 중인이에요, 중인. 네,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농민은 조세권은 여기에 의미를 치고 있어. 당연한 말이고요. 자, 백정이란 말 알아줘야 됩니다. 백정. 자, 백정은 뭐냐면요. 이 당시 천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백정 설명이 있는 거죠. 백정은 옛날에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도살업자예요. 도살을 뭐 하는 거냐면 옛날에 소나 돼지를 잡아가지고 고기 만드는 사람들 있지. 소나 돼지를 딱 사냥해가지고 이 고기를 이제 그 동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 갈라내고 뭐 가지 벗겨내고 하는 얘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나쁘게 이제 천대하는 겁니다. 가축의 피를 만지는 천한 비천한 일을 하다니 하면서 이렇게 무시했다면 바로 백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역관. 여기서만 역관은 5번 통역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 말과 중국어를 통역해주는 사람, 역관이라고 그래요. 중인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작가 시험을 응시했으니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예요. 자, 아까 강의주에는 약간, 김선영 학생이 잠깐 방해를 했었죠. 여러분들은 궁금해서 신경 쓰지 말도록 해주세요. 자, 역관, 율관, 의관, 화원. 자,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잡과라는 영역, 과거 시험 중에 잡과라는 영역이 있어서 잡과, 그 중에 있었던 시험의 종류입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만 다시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역관, 율관, 의관, 화원 이런 시험을 보는 계급 바로 무슨 애들이 보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4가지 계급 중에서 중인이라는 애들이 바로 보는 시험의 유형이었죠. 역관은 뭐냐면 잠깐 써주세요. 역관 이건 통역이에요, 통역. 중국어랑 조선말, 우리말이랑 통역해준 사람이 역관이라고 그러고요. 율관은 이건 법이에요, 법. 자, 그 다음에 의관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게 병원 말하는 거고요. 화원은 이건 이제 나라에 속하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 서예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림 그리는 자체는 뭐 화가는 아니고 이제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21번 보시면요. 자, 거림에 뿌리고 논을 간다, 벽지를 뿌린다, 김매기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추수를 한다. 이거! 자, 농사짓는 뭐라 그러지? 자, 농사짓는 농민들은 상민에 속하죠. 그래서 21번은 상민에 관한 설명을 보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 시험 되는 시험 있죠? 과거 제도는 원래 원칙은 뭐냐면, 써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과거 제도 기본 원칙은 모든 양인은 응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여기서 양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양인은 양반만 말하나요? 아니에요. 자,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인이라는 두 번째 계급과 상민이라고 하는 3가지 계급이 있었죠. 이 양인들 모두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말로 농사짓는 농민들도 과거 시험 응시할 수는 있어. 물론 합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요. 이런 식으로 양반 포함이 아니라 양반, 중인, 상민, 당연히 노비는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3계급은 원칙적으로는 과거 시험 응시할 수는 있긴 있어요. 다만 합격은 양반이 거의 다 해먹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물론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시험이나 무과 시험을 주로 응시했었고요. 중인은 거의 뭐 잡과밖에 안 되죠. 얘는 제가 다 할 수 있긴 한데 거의 근데 뭐 합격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1번에 보면은 법적으로는 1번 보면은 과거 시험 응시를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금지가 아니라 허용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이미 알겠지만 이미 합격률은 거의 없다는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농민은 상여는 높인 대접 받았습니다. 맞아.
왜 그러냐면은, 쌤 아까 말했죠.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지만, 농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신분 역할은 옛날에 상인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걸 좀 알면 좀 좋겠는데, 사농공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선비, 이거는 농부, 이거는 장인, 만드는 사람들, 대장장이, 상인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글 공부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뭐 무기라든 같이 무슨 도구를 만드는 사람, 마지막에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능공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서대로 사회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농부는 당연히 상인보다 뭔가 역할 떨어지고 뭔가 약간 덜 떨어질 일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농부들은 1년 내내 뭐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수확하고 이런 부지런한 일을 하는데 상인들은 앉아서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물건 가지고 주고 파는 이런 식으로 뭔가 게을러가지고가 부지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이런 상인의 역할을 되게 나쁘게 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농부는 상인보다 역할이 좋았다는 거, 높은 스텝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납부하였다. 3번에 있는 말 맞습니다. 이게 바로 조세의 한 역할이고요. 근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가난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의창이라고 하는 거, 조선의 러시앤 캐시죠. 조선 초기에 썼던 러시앤 캐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들의 생활을 도와줬던 내용이 있었죠.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기하셨죠? 산업공상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천민, 자, 연인치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쓸데없는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외거높이, 우리 이거 옛날에 1학기 개말고사 시험범위였었는데, 외거높이는 집주인이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냥 이렇게 마을에 살고, 이 노비들은 산속에 혼자 살면서 농사 지어서 이제 매 무슨 며칠마다 이제 주인이 이렇게 쌀 바치고 무슨 농장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외고노비는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죠. 이것은 외고노비가 아니라 집에서 주인이와 함께 사는 솔고노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졸세야, 마담세야 이런 애들 보면은 네 이 주인님 이렇게 가는 애들 있죠. 네 나으리 이런 애들 말이 솔고노비가 되는 거죠. 네. 자, 나머지 말 같이 볼게요. 자, 1번. 신분제에서 최하층을 이루었다. 맞죠? 신분 피라미드 중에서 맨 아래에 있었죠. 천민 대장은 노비였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부모 한쪽이 노비여도 신분이 세습되었다. 맞아요. 자, 이 말을 이식한 말을 하나 알아주는데요. 3번 보시면요. 써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분에 배울 텐데, 일천, 즉천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천민이면 따라서 다른 사람도 곧 just 천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 엄마나 아빠 중 한쪽이 노비라면 그 아들도 당연히 노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런 말들 내년에 배우겠지만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배우겠지만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시면 노비는 제3으로서 취급되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세계사가 약간 그렇게 문제가 쉽진 않아요. 약간 쉬운 것 같아요. 국사 약간 까다롭고 세계사 약간 쉬운 부분이고요. 자, 우리 문제집 몇 쪽이냐면 우리 문제집은 103쪽입니다. 자, 쌤이 문제풀이 설명하는 것은요. 1번, 2번, 3번, 5번, 7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이렇게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송태주의 문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왜냐면 송태주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강력하게 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부, 성리학 중심으로 하는 사대부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방력이 악화되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송태주의 기본 정책을 문지주의는 잘 필기해주세요. 자, 문지주의는 무슨 리학 중심? 성리학 중심. 자, 성리학 공부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 세 글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사대부라 불렀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송나라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대부의 역할 힘이 강해져 약해져? 당연히 강한 나라겠죠. 그래서 틀린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사대부의 세력이 약화가 아니라 뭐예요? 강화죠, 강화.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지주의 실시한 결과. 이거 문제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문지주의는, 자, 사대부가 당연히 진출했었죠. 사대부 등장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전쟁을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약화돼. 자, 전쟁도 준비 안 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되게 많이 사치를 되게 많이 부렸다고. 세관들은 자기 돈만 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의 역할로 인한 북방 민족의 침입. 대표적인 바로 우리 여진 쪽, 거란 쪽 침입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니은제이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즉 왜 틀렸냐면요. 기억은요. 황제권을 오히려 강화를 시켜요. 약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송대조 조광조 같은 경우는 이전 이제 나라 혼란스럽다는 것은 바로 황제의 힘이 약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황제의 힘을 강력하게 하고 사대부 힘을 강력하게 하는 대신에 전쟁은 안 하고 이가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이민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틀렸습니다. 니은 지금 리얼 4번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송나라의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했었죠. 신법 여러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문제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실시한 목적으로 한 것은 두 가지 뭡니까? 자, 이런 문지주의의 결과, 개정이 약화되고 국뽕력이 약화되니까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거였죠. 이번 문제에 있었던 디귿과 리을을 바꾸는 거예요. 몇 번과 몇 번이에요? 1번과 2번입니다. 문제 쉬워요. 3번 절대는 안 되겠죠? 완전 틀려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에요. 자, 다음.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간 설명으로 어떻게 알거나 것은 그래 적혀 있어서 자, 송나라에는 예치가 성장의 끝에다 우리 뭐라 그런다고? 성역 공부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사대부라고 해요. 선생님이 자꾸 설명하면 계속 나오네요. 자, 사대부 애들은 무슨 공부를 한 애들이라고요? 뭘 발전시키는 사람들? 성리학이라는 공부를 발전시킨 사람들. 너무 쉽다. 너무 껌이다.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 설명하신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아마 신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1번이나 2번에 적혀있는 말들인데요. 신사는 말인데 이게 정식 명칭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등장했을 지배 세력이에요. 얘들은 신사라는 개념은 사대부랑 약간 비슷하긴 한 부분이 있긴 한데 명나라, 청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짬뽕내 문화를 좀 수용하는 약간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 말기에 이제 나라를 이제 잘 구성하려는 그런 운동의 일파로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저기 적혀있는 뭐 훈고학, 양명학, 고증학 역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자, 세계 역사에 크게 영향을 끼친 송나라의 세 가지 3대 발명품. 자, 송나라의 발명품 나중에 이렇게 전파되어 있는 거 뭐가 있었나요?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전파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배웠을 텐데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전파된 최초의 사건 하나 있었죠? 무슨 선지 장군, 고선지 장군이 있었던 무슨바스 나라와 싸운 거,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 싸운 세력에서 사실은 이게 전파 한번 되긴 있었죠. 근데 송나라 때는 아예 이게 대놓고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설명 많이 못했었는데 우리 고려 보면 우리 병란도라는 우리 섬 기억나죠? 우리 병란도 보면 그 당시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는 우리 매우 지난 시험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애들 통해가지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송나라에는 병나라보다 더 어마어마한, 더 거대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 되게 많았고요. 당연히 한국어 되게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강남 지방이었던 취안저우라든가 항저우, 수저우 이런 데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바로 세 가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근데 활판 지수는 종이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라,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라. 그 다음에 금나라. 애들이 이제 이민족들입니다. 우거고 어리는 애들. 특히 서하 같은 경우 옛날에 탕부트라는 이제 부족이 있었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서하는. 자, 그래서 얘네 실시하기 위해서 시장 정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면은 얘들은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골인 제일주의 약간 비슷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통치 방법, 그러니까 자신을 주변을 했던 이민족은 치고 잘 다스리고 남서 송나라의 한족들 무조건 무시한 정책, 이중지배 체제를 했었죠. 그리고 애들은 건화문장이 여지문장이 만들었어요. 고유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무조건 중국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유시비다라, 보탑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중국어 아닌 약간 이상한 이민족의 말들을 쓰게끔 강요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족이니까 이민족 중심의 생활을 강조했었습니다. 왜 강조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운데요. 변발은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게 사람이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옛날에 다 쓰고 다녔잖아.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머리를 깎게 했어요. 이거는 머리 깎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댕기를 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청나라에 있었던 변발. 머리 완전 이렇게 깎아버려 대머리를 반사각을 시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바로 청나라 때 있었던 청나라가 멸망시켰던 명나라의 한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변발 정책. 그래서 몇 번이에요? 9번에 1번은 청나라의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자, 10번. 몽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몽골 제국 땅이 되게 넓죠? 자, 근데, 4번 봅니다. 민족차별 정책은 맞아. 근데, 동서가 발달이 무지만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을 다녀갔던, 우리 베네치아 공국의 사람, 마르코 폴로가 돈몽경로로 썼었죠. 왜? 바로, 국제무역을 할 뻔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말이라고요. 10번에서 4번. 사실 10번 문제는 좀 안 좋은 문제예요. 억지 말게 맞추기 위해서 만든 문제 같아요. 자, 11번 문제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원의 신분 구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학교 시험 수행평가에 나오는 문제죠? 자, 맨 처음에 있는 신분 계급 우리 무슨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네 가지 신분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바로 몽골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색깔이 있는 애들, 눈에 색깔이 껴있는, 이상한 색깔이 껴있는 애들, 색목인. 어느 나라 지방 사람이라고? 아라비아 사람들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조선족, 뭐, 주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한족이죠. 중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은 무슨 나라였습니까? 송나라였죠, 송나라. 뭐, 방금 배웠던, 뭐, 조광면, 문치주 이런 나라들. 자, 이러는 거니까, 이 식의 설명을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생목인은 모든 행정의 일을 다 하는 거고 몽골인들은 중앙과 지방의 모든 각종 높은 벼슬,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은 옛날에 우리 조선에 보면은 중인 중에서 우리 향리라는 애들 있었지? 향리. 중인 중에서 향리가 사또, 수령을 도와가지고 행정심을 담당하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죠? 비슷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자, 몽골 시대에 있었던 휴교소 제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역참 제도라 그래요, 역참.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술형 1번입니다. 하서서 1번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같이 풀어보지 뭐. 자, 송나라의 무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세 제도. 관청 원에 뭐라 그럽니까? 시박사라 그래요. 시박사.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송나라의 해상무역, 배를 통해서 이어진 무역이 발달하게 된 요인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한테 수출품을 역시 고르는 거. 자, 왜 그럴까요? 송나라 이 당시에는 쓰세요. 송나라는 무엇과 무엇의 발달?
나침반의 발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항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나침반의 발달로 바다를 이용하는 무역, 해상 무역이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래서 이제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저 송나라는 주로 이제 도자기라든가 비단, 차 이런 것을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도자기, 중국산 견직물, 비단, 실크라고도 하지 실크, 중국산 차 이런 굉장히 아주 환장하고 하는 미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송나라의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런 해상무역은 굉장히 나중에 서양이 이제 중세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근대로 가는 과정, 르네상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죠? 네, 다음 시간 선생님이 이제 송나라, 원나라, 몽골 다음에 나타났던 명나라, 청나라를 배우고요.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이제 아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